병원 천장이 하얗게 보였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무거웠다. 여보. 남편아, 이제 깨어났어.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의 보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검은색 테일러드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 손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고 눈빛은 예전의 그 소녀가 아니라 수천 명을 이끄는 CEO의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보윤혜는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교통사고였어? 너 차에 치였어. 열흘 동안 혼수 상태였어. 그런데 이제 깨어났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나 보윤희야. 기억나. 고등학교 때 너와 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쳤다. 교복 입은 윤희, 학교 뒤편 벤치에서 몰래 손을 잡던 순간,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몸을 기대던 밤, 하지만 그 기억은 흐릿했다. 사고로 뇌진탕이 심했는지 많은 부분이 사라진 듯 했다. 왜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 내가 물었다. 보윤혜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불렀잖아. 내가 아내고 내가 남편. 세상이 인정 안 해도 우리끼리는 그랬어.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다. 보윤혜는 자연스럽게 내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제 듀니그룹의 젊은 CEO였다. 30대 초반에 회사를 상장시키고 IT와 바이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왜 그녀가 내 곁에 있는 걸까?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보윤혜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 부모님은 연락됐어. 하지만 내가 먼저 달려왔어. 너를 기다린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고등학교 때 우리는 정말 사랑했나? 왜 헤어졌지? 사고 전 내 삶은 무엇이었나? 보윤혜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천천히 기억나게 해줄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보현아. 그날 밤 병원 VIP실에서 보윤혜는 내 옆에 앉아 과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 문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우리. 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고 윤희는 밝고 리더십 강한 아이였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도서관에서 함께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다. 그 후로 우리는 비밀을 공유했다. 서울 외곽 작은 카페, 한강 둔치,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공간. 너는 항상 나를 지켜주려 했어. 내가 남편이니까라고 하면서 윤희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졌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지?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다. 사고 전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살았다. 결혼은 아직 생각 없다고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과거의 연인이 강력한 CEO가 되어 나타나 나를 남편이라고 부른다. 이게 현실인가? 다음 날 윤희는 나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그녀는 내 짐을 이미 다 챙겨놓았다. 여기서 회복해. 회사 일은 내가 조정할게. 나는 거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그날 밤 윤희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사고 소식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다시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두려움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 나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었나?
아니면 그저 청춘기의 혼란이었나? 보윤혜는 강했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이 보였다. 그녀는 CEO로서 매일 싸우며 살아왔다. 가족의 기대, 업계의 시선,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고독한 전쟁.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아도 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녀가 내 뺨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 나는 몸을 떨었다. 이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아직 알지 못했다. 기억은 천천히, 그러나 고통스럽게 돌아왔다. 윤희의 아파트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우리는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등학교 때의 우리. 문학동아리 모임 후 윤희가 먼저 고백했다. 보현아,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나는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그때 나는 내 아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학교 근처 작은 공원, 주말에 서울로 올라와서 본 영화, 손을 잡고 걸었던 한강. 너는 항상 나를 자네라고 불렀어.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진심이 됐지. 윤희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왜 우리는 헤어졌을까?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고3 여름, 내 어머니가 우리를 발견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너희 아버지 알면 돌아가실 거야. 보현아, 정상적으로 살아. 그날 이후 부모님은 나를 엄격하게 감시했다. 윤희와의 연락을 끊게 했고 상담까지 받게 했다. 윤희는 대학에서 서울로 올라왔지만 나는 지방대학으로 보내졌다. 너는 부모님 때문에 나를 포기했어. 윤희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 오랜 원망이 스며 있었다. 나도 이해하려 했어?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너 없이 12년을 버텼어. 회사 키우면서 매일 내 생각하면서. 윤희의 성공 스토리는 드라마 같았다.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을 시작해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상장.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모든 걸 숨겼다. 연애는커녕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다. 사람들이 알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가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너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사고 전 내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공허했다. 연애도 몇 번 했지만 남자들과는 늘 거리감이 있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윤희와의 과거가 내 안에서 살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윤희의 가족이 연락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대기업 회장이었다. 윤희야, 이번에 강 회장 아들과 만남을 주선했단다. 회사 합병에도 좋고. 윤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네. 결혼하라는 압박. 내가 CEO가 됐는데도 여전히 정상적인 삶을 강요해.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내 상황도 복잡했다. 내 부모님은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가 윤희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보현아, 그 애랑 또 엮이지 마. 지난번 일로 충분히 힘들었잖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그날 밤 윤희와 나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만약 기억이 다 돌아오면 다시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내 커리어. 모든 게 걸림돌이었다. 윤희는 미소 지었지만 눈은 슬퍼 보였다.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다음 주, 윤희는 나를 회사로 데려갔다. 윤희 그룹 본사, 직원들이 그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날카롭게 지시를 내렸다. 그 모습은 고등학교 때의 소녀와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나와 단둘이 있을 때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오늘 저녁에 우리만의 저녁 먹자. 예전처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희는 과거 사진을 보여주었다. 우리 둘이서 찍은 숨겨둔 폴라로이드. 이때가 제일 행복했어.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불안이 있었다. 나는 그 불안을 이제 이해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는 동성 결혼 소송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은 달랐다. 가족,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 숨는 삶. 그날 밤 윤희가 내게 안겼다. 무서워. 다시 너를 잃을까 봐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사랑이었을까? 책임감이었을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윤희의 비서가 전화했다. 대표님, 아버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혼담 이야기 때문에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희의 아버지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우연히 마주쳤다. 윤희의 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자네. 보현인가? 예전에 윤희와 그는 말을 흐렸다. 윤희는 내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꼭 잡았다. 아버지, 보현은 사고 후 회복 중이에요. 제가 돌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윤희야, 내가 CEO가 된 건 자랑스럽다. 하지만 개인 생활은 다르다. 강 회장 아들과 만나. 그쪽도 너를 좋아하더구나. 회사 합병에도 도움이 될 거야. 이윤희의 손이 떨렸다. 저는 이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 사람이 보현인가? 여자끼리 무슨 소리냐? 세상이 어떻게 보겠느냐? 너 때문에 회사 이미지까지 흔들릴 수 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회적 정의, 개인 행복. 그 자리에서 나는 선택을 강요받는 기분이었다. 윤희는 나를 보호하려 애썼다. 아버지,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은 차가웠다. 내가 그렇게 고집 피우면 회사 지분 문제도 다시 생각해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희는 울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약한 모습을 제대로 보았다. 미안해, 보현아. 너까지 끌어들여서 나는 그녀를 안았다. 너 혼자 짊어지지 마, 나도. 결정할게. 하지만 결정이란 무엇인가? 부모님은 이미 전화로 압박했다. 윤희 그 애랑 다시 시작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아. 회사에서 일하는 윤희를 지켜보는 동안 나는 그녀의 고독을 느꼈다. 회의에서 강인하게 말하는 그녀, 하지만 휴게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외로웠다.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하지만 사생활에 대해선 수근거렸다. 대표님, 아직도 솔로세요? 결혼 안 하세요? 그런 질문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내 기억은 거의 돌아왔다. 고등학교 때 윤희와의 마지막 날, 나는 부모님의 압력에 못 이겨 우리 그만하자라고 말했다. 윤희는 울지 않았다. 대신 기다릴게라고 했다. 그 말이 12년 동안 그녀를 버티게 한 힘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내 옛 친구 하나가 연락했다. 보현아, 윤희 대표랑 다시 만난다며? 조심해. 그녀 가족이 너 조사하고 있대. 과거 일 다 파헤칠 거래. 반역이었다. 친구는 부모님에게 정보를 흘린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윤희에게 말했다. 우리 너무 위험해. 사회가, 가족이 용납 안 해.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포기할 거야? 다시 12년을 후회하며 살 거야.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다. 나는 CEO가 됐어? 돈도, 권력도 있어? 그런데도 사랑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 그게 무슨 의미야? 우리는 밤새 논쟁했다. 도덕적 딜레마. 가족을 배신할 것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인가. 윤희는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운명이야 라고 했지만 나는 현실을 외면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라고 답했다. 다음 날 윤희의 어머니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윤희를 놓아줘.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의 인생 망쳐.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한국에서 여자 둘이서 어떻게 살아? 아이도 못 낳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윤희는 어머니와 크게 다퉜다. 엄마, 저 행복하고 싶어요. 보현이랑 함께하면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압력이 커질수록 우리 사이의 긴장도 높아졌다. 나는 윤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녀를 파괴할까 봐 두려웠다. 고비가 왔다. 윤희의 회사에서 내부 유출 사건이 터졌다. 누군가 그녀의 사생활을 언론에 흘렸다. 윤희 그룹 CEO, 동성 연인과 동거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댓글은 잔인했다. 회사 이미지 망쳤다. 여자끼리 무슨 CEO냐. 가족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주가는 하락했고 투자자들이 압박했다. 윤희는 회의실에서 직원들 앞에서 말했다. 개인 생활은 업무와 분리됩니다. 그러나 진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아름다웠지만 대가는 컸다. 일부 이사진이 사임을 요구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원인이야.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윤희는 나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싸움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어졌다. 내 부모님은 더 강하게 압박했다. 집에 돌아와. 그 애랑 헤어져. 우리가 소개팅 주선할게. 다버지는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집안 망한다라고 말했다. 나는 울면서 윤희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그 말이 윤희를 배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또 포기할 거야? 12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는 크게 다퉈다. 너는 항상 강한 척하지만 나를 보호하려고 희생하는 거잖아. 윤희가 소리쳤다. 그 희생이 나를 아프게 해. 진짜 사랑이라면 함께 싸워. 반역의 절정은 친구의 배신이었다. 그 친구가 윤희의 가족에게 우리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윤희의 아버지가 찾아와 말했다. 지분을 줄이겠다. 강 회장과 결혼하면 모든 걸 용서하마. 윤희는 아버지 앞에서 무너졌다. 아빠, 저 사랑해요. 그날 밤 윤희는 술에 취해 울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너를 끌어들여서 미안해. 나는 그녀를 안고 생각했다. 이 관계를 계속하면 그녀의 모든 걸 잃게 할 수 있다. CEO 자리, 가족, 사회적 지위.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의 돌아갈게. 너를 위해. 윤희는 나를 붙잡았다. 가지마, 제발. 하지만 나는 떠났다. 부모님 집으로. 그 결정은 내 마음을 찢었다. 혼자 있는 밤, 나는 과거를 돌아보았다. 고등학교 때의 우리, 비밀스러운 키스, 서로를 지키려던 약속.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을 판이었다. 윤희는 연락을 끊지 않았다. 매일 메시지. 기다릴게. 언제든 돌아와.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한 달 후, 윤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나는 달려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미소 지었다. 왔구나. 남편아, 그 한마디에 내 결심이 흔들렸다. 윤희의 병실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지쳐 보였다.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내가 말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둘 다 강했어. 다만 세상이 약했을 뿐이야.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편견, 도덕적 갈등. 윤희는 말했다. 나는 CEO가 됐지만 진짜 강함은 사랑을 지키는 거였어. 너를 포기하는 순간 나는 이미 졌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우리는 다시 함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기로. 윤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보현을 사랑합니다.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나 그게 제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주가는 다시 떨어졌지만 젊은 세대의 지지가 몰렸다. 일부 투자자는 떠났지만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다. 내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어머니가 처음으로 말했다. 윤희의 아버지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윤희는 회사 일을 조정하며 시간을 냈다. 나는 그녀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우리는 함께 치유했다. 그러나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고 가족의 상처도 깊었다. 우리는 매일 싸우며 성장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임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다. 사람들이 쳐다보아도 우리는 당당하다. 보윤혜는 여전히 강한 CEO이고 나는 그녀의 남편이다. 이 모든 선택의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 행복인가, 고독인가?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